박설래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많이 흠뻑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40대 중반에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무식한 저는 깜짝 놀라 비아냥 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핵이 아니라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다단계에서 만난 친구라 100% 다단계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단계지? 나한테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욕을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죽음을 불사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화장품 하나를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는 팔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화장품을 한 일주일 정도 써봅니다. 근데 주변에서 저를 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얼굴 마사지하고 왔냐고. 저는 그동안 먹고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얼굴에 투자하는 건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제 피부가 악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에 투자할 돈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는 항상 푸석하고 주름도 자글자글했습니다. 그렇게 묻어나던 제가 주변의 반응을 보고 제 얼굴을 봤더니 변하긴 변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에어컨 부는 공간 안에 있구나.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면 저는 얼굴이 정말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항상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피부도 한 톤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화장품이 바로 100일만 바르면 쌩얼이 된다는 쌩얼백, 지금의 더페이밀입니다. 그 화장품을 반통쯤 썼을 때 친구가 말합니다. 쌤이는 한 번만 가보자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다단계에서 만난 친구니까 거절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래 한 번만이다, 한 번만이라고. 두 번은 절대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원데이 세미나장에 초대를 받아 왔어요.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장님의 첫 대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의 첫 임금은 회장님 잘생기신 데다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사기꾼 같았거든요. 근데 또 정말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페리얼 가면 10억 떠줄게. 그건 또 지게차로. 난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벌써 10억 지게차 떠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10억이라는 말이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왜? 저는 돈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10억? 10억이라. 그 10억을 받으면 나는 뭐랄까? 만약에 저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도 가난의 끈을 끊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부장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내 삶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지만 절대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10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10억을 받으면 나는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지긋지긋한 빚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 18년 동안 타고 다녔던 똥차입니다. 바꿔야죠 당연히. 세 번째, 11평 서민 임대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사는 그 아파트에서 탈출하고 싶더라. 매일 밤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 그런 아파트. 그렇게 저는 상상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합니다. 오늘과 같은 석세스 세미나장에. 뭔가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회장님이 가장 말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도 회장해버렸어. 근데 세상에 믿을 놈이 없으면 희망도 비전도 없잖아. 그래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있어. 그게 나면 어쩔래? 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설레야 정신 차려라잉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있게 외쳐대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요, 다단계 하다 망한 제가 또다시 다단계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성공하겠다고 미쳐 날뛰다가 저는 집에 빨간 압류딱지까지 받았거든요. 경매가 진행될 때 베란다로 나가 흐느끼던 남편의 뒷모습이 생생하게 실패한 경험이 내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설레야, 네가 만약에 애터미를 다시 한다면 잃을 게 뭐냐? 잃을 게 없었어요. 이미 제 인생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잃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 참 희한합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용기가 생기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를 붙잡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명단을 풀어서 알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설레 다단계 시작했어. 설레 다단계 또 시작했다고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당연히 제품 사주지 않죠. 야, 니나 성공해. 니나 돈 많이 벌어.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럴수록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애터미를 하겠다고 결단한 지 1년 만에 제가 샤브노즈 마스터가 되면서 1,000만 원의 소득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박수 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제가 간과했던 게 있죠. 성공이 아무리 급하고 돈이 목적이었어도 하이라인부터 탄탄하게 해서 올라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랬을 때 제 심정은 너무 참담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나는 부자라는 것을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땐 나조차도 애터미를 다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애터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만은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 다시 하는 거지. 다시 하는 거야, 설레야. 그러면서 저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명단을 들고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승급이나 성과가 아니다. 정말 탄탄한 조직을 세워서 반듯한 라인을 전개하는데 저는 집중을 했죠. 그래서 세미나 안에서 답을 찾고 회장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거절받고 세미나장으로 거절받고 세미나장으로 거절받고 세미나장으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받고 성공한 사업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받아 꿋꿋하게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를 얻고 싶은 자 조개를 까야 한다 했잖아요. 조개를 까야 진주를 얻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조개를 까고 깠더니 진주 같은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파트너 중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있다는
그분을 만나게 되죠. 애터미를 전달하게 되죠.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넘어 인도네시아에 지금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 제 하이라인이 10% 이상을 제4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만큼 탄탄한 조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회장님의 10억, 그것 때문이라고 했죠. 1번, 뒷정리 다 했죠. 2번, 저는 제가 처음에 드림카가 있었어요. EQ 900이 나왔었을 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요, 저희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억을) 받기도 전에 로얄 마스터가 된 지금 저는 이미 이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저나 우리 사장님들 모두 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꿈 때문에 저도 애터미를 선택했거든요. 전 꿈이 있었지만 나의 꿈을 실현할 수단이 제 주변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 꿈이 애터미를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건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막연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 꿈을 믿고 상상하고 현실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저는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매일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겼고, 그 힘을 통해 그 상상력이 지금의 이 자리에 제가 서 수 있는 기쁨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1호 임페리얼이 됐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100조가 내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또 다른 100조는 안 보여? 라고 제가 말했죠. 저도 이제 10억을 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10억을 받는 이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 이제 저의 1차적인 꿈은 이루었기 때문에 저의 파트너들이 적어도 나만큼은 될 수 있도록 잘 이끄는 것이 최종 목표이자 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숱한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 그리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스폰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승급식에 오른다고 저희 가족이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곁에서 가장 고생해준 남편, 그리고 큰딸, 작은딸 부부. 둘딸의 사춘기가 어떻게 지나간지조차도 모를 만큼 무심했던 엄마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정말 감사하기에 자라준 사랑하는 내 딸 고맙다. 그래, 제가 요즘은 제 딸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딸들아, 그래도 너희들 둘이는 좋겠다.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그랬더니 저희 두 딸이 말해요. 네네 어머니, 세상에서 엄카가 제일 좋아요. 엄마 카드요. 정말 제 힘든 모든 것들을 묵묵히 지켜준 저희 남편, 어찌 보면 저한테는 울타리고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의 성공의 절반은 당신 거인 거 알지?
남편하고 산에를 가다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애터미를 선택한 게 최고로 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그래요. 나는 애터미를 선택해서 성공한 설레를 만난 나는 천원이지.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 합니다. 감사하다 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성공해야 된다고 회장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시죠. 성공하고 싶은 자 꿈을 꿔라. 성공하고 싶은 자 결단해라. 그래서 저는 회장님의 말씀대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믿고 저는 현장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놨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능력이라는 말이 제가 실감납니다. 정말 힘들었던 40대 중반의 애터미를 선택한 제 자신이 전 너무 자랑스럽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현명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모든 사장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